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심통부리기 애청자 여러분들께 밥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쌀이나 보리 등 곡식을 익혀서 만든 음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이 밥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흔히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진짜 밥을 먹었나 궁금한 건 아니죠. 말 그대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는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말합니다. 또 유학이나 멀리 떠나는 이에게는 내가 손수 밥 한 끼 먹여서 보내야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밥은 단순히 음식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부요, 때로는 관심이요, 때로는 애정을 뜻합니다. 또 때로는 축하의 의미도, 때로는 위로나 격려의 의미로도 통용됩니다. 이처럼 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이를 깜빡 잊기도 합니다. 오늘 심통부리기는 밥의 함축적인 의미와 그 이면에는 어떤 내적 갈등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40대 여성 A씨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공황장애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불안해지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가빠오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도 이유 없이 가슴이 늘 두근두근합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안 낫는 병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A씨는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자신의 무의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안을 반복해서 느껴왔던 것일까요? A씨는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힘든 게 있다면 남편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인즉 남편이 매일같이 바로 칼퇴근해서 집으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술도 안 먹고 모범적인데 왜 불안하냐고요. A씨의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밥 달라는 소리부터 한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도착과 즉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이 안 차려져 있으면 버럭 화를 내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갓 지은 따뜻한 밥에 구첩반상을 차려내야 무사히 넘어간다고 합니다. 전업주부가 남편 따뜻한 밥 지어주는 게 뭔 대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어디 친구들하고 맘 편히 놀지도 못합니다. 남편 퇴근 시간 전에 와서 밥을 항상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독 오후 3, 4시만 되면 가슴이 더 두근두근해집니다. 4년 전 처음 공황장애가 나타난 것도 바로 그 시간대에 밥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무의식은 우연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분명한 인과관계를 시사합니다. A씨의 공황장애는 남편이 밥 때문에 또 큰 소리를 내지 않을까 늘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 때문에 생긴 거죠. A씨는 벌써 10몇 년을 이렇게 맞추며 참고 살아온 거죠. 은근과 끈기의 태어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맞춰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4년 전부터는 공황장애로 나타난 걸까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덧 다 크고 A씨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자신의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거죠. 왜 나는 옆집 아줌마들하고 마음 편히 수다도 못 들고 저녁 시간만 되면 조마조마해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거죠. 바로 밥 달라고 집착하는 남편의 무섭고 강팍한 성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거죠. A씨의 남편은 왜 유독 밥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밥이나 식사에 대한 관점으로만 접근했기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분은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었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별 불안이 심했던 거죠. 남편이 이제 성인이 된 뒤에는 어릴 적 어머니와의 이별 불안을 아내에게 투사하게 된 겁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버리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결혼 후에는 어머니와 유사한 상징인
자신의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어쩌나라는 무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겉으로는 중년 남성이지만 그 내면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무의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엄마가 도망갈까봐, 엄마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불안했던 무의식입니다. 이런 무의식이 다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의처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 남편의 경우에는 밥에 대한 유별난 요구로 이어진 겁니다. A씨 남편에게 밥이란 단순히 밥 그 이상의 존재인 겁니다. 왜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빨리 달려올까요? 집에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걸까요? 바로 집에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확인하려는 거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있구나. 그제야 무의식적으로는 조금 안심되는 거죠. 그리고 밥은요. 엄마가 나에게 주던 애정이자 사랑이죠. 엄마가 없을 땐 굶었고 엄마가 있을 땐 먹을 수 있는 게 밥이니까요. 엄마와의 애착의 허기에 굶주렸던 강렬한 기억과 상처 때문에 남편은 더욱더 밥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줘야 하고 빨리 줘야 하고 따뜻하게 주길 바라는 겁니다. 못 받을까봐 두려운 건 사실은 밥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애착과 사랑으로 여겨지는 무의식적인 행위인 겁니다. 남편 스스로도 아마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고 A씨도 남편이 왜 유독 결혼하면서부터 밥에 집착하는지 모른 채 살아온 겁니다. 대신 밥을 제대로 안 차려주면 큰 소리가 나니 남편이 집에 오는 게 온통 무섭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기준만큼 제대로 못 맞춰 놓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일상화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A씨가 공황장애가 와버렸습니다. 너무 힘들게 됐죠. 그제야 남편이 화내는 걸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A씨의 무의식에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토록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공황장애가 오니까 남편이 수그러드네. 그럼 나는 공황장애가 빨리 나아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안 낫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나을까? 내 공황장애가 다 완치되면 남편은 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럼 나는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 A씨의 무의식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내적 갈등이 전개되지 않았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남편은 치료를 받으러 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경우도 A씨 자신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A씨가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시선을 바꾸는 것이죠. 남편을 무섭고 적대적 시선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던 겁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공포스럽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남편의 무의식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싶어 조마조마해 하던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릴 때 형성된 상처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며 측은지심을 가지면 됩니다. 설령 남편이 호통을 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이구 그래 알았어 라며 마치 엄마가 상처받은 어린 아들을 대하는 반가운 느낌으로 대해주는 거죠. 남편이 왜 밥에 집착하는지 진짜 이유를 이제 아니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누구라도 어릴 때 엄마랑 며칠 떨어진 뒤에 엄마를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엄마 치마폭을 잡고 엄마가 또다시 어딜 가버릴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겠죠. 바로 A씨 남편의 무의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밀쳐내고 도망가려 하면은 남편은 더 불안해서 더 많은 애착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릴 적 충족되지 못한 애착은 이성적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굶주린 애착은 충분히 채워줘야 그때서야 달래집니다. 두려움에 마지못해서 응해주는 것이 아니라 측은하고
반가운 느낌으로 남편을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결국 A씨 또한 신경이 곤두서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불안한 상황은 덜 생기겠죠. 그래서 한약 치료만으로도 4년 된 공황장애가 불과 2달 만에 금방 호전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저 양반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죽도록 힘들게 만든다라는 무의식이 공황장애로 도피하게 한 겁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래, 당신이 어릴 때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서 지금 엄마 대신 아내인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 나는 도망 안 간다. 당신한테 애착과 애정을 줄게. 이런 따뜻한 시선이 자신도 남편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밥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B씨는 30대 전업주부인데 남편 때문에 만성 두통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창업했는데 이마저 어려워지면서 다시 다른 직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전과 달리 밥 투정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밖에서 먹는 밥은 지긋지긋하다면서 외식은 안 하고 하루 3끼를 집에서 밥을 차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B씨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밥은 왜 지냐, 국은 싱겁다, 짜다, 김치는 왜 안 꺼내주냐 등등 잔소리 때문에 B씨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그동안 아이들하고도 함께 지내지 않다가 아이들 문제에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개입하니까 갈등이 커집니다. 아빠 잔소리에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 훈육 방식을 놓고도 부부싸움으로 또 이어져 버립니다. B씨의 경우는 A씨와는 조금 다릅니다. B씨 남편에게 밥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B씨 남편의 경우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겁니다. 그래서 B씨의 남편에게 밥이란 가장으로서의 대우와 자존심인 겁니다. 특히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남편과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싶은 무의식이 밥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은 그깟 밥이 뭐라고 대충 먹으면 되지라며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들에겐 밥이 곧잘 자존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B씨는 이를 모른 채 액면 그대로 남편이 삼시세끼 밥 투정만 요구한다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시절에 남자가 집에서 밥 투정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밥이 상징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오지 않았냐.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날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정 힘들면 나도 가사 도움이라도 하면서 더 보태면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라고 용기를 주면 어떨까요? B씨의 경우에는 문제의 실마리는 결국 남편의 자존심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길을 살려줄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밥에 집착하고 밥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애정과 애착을, 때로는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밥을 액면 그대로 밥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때로는 한 번 더 곱씹어서 상대의 무의식적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가정이 좀 더 평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신통